반갑습니다. 송조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보수우파 세력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크게 이제 두 파로 지금 나뉘어서 치열하게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통계 수치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다른 한쪽에서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런 식의 통계라는 것이 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어떤 조작을 얘기하는 것은 음모론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 이렇게 두 파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단 이렇게 의견이 나뉜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쪽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우리만의 어떤 본질이기도 하겠죠.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너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보수우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모습이겠죠. 제가 그러나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어떤 갈등 자체가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대해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우리끼리 지금 이런 식으로 감정 싸움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적인 차원에서 이거 조사를 해가지고 결론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당적인 차원에서 결과를 내면은 딱 깔끔하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야, 결과를 봤더니만 문제 없더라. 그러면 이제 인정하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더라 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다른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갈등 자체가 차이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끝나기 위해서는 당적인 차원에서 그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오늘 당적인 차원에서 뭐 큰 당적인 차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민경훈 의원이 그래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좀 보시죠. 미래통합당 민경훈 의원이 2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민경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는데요. 사전투표 의혹과 관련돼 가지고 법원에 투표함 증거 보존을 신청하겠다라는 것이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다시 개표하면 쓸데없는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러면서 당이 필요할 경우에 법률 조력을 할 의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했으며, 검증 과정에서 누군가 업무를 방해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 추후 검찰 고발 예정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죠. 자, 지금 민경호 의원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당 내에서도 그래도 얘기가 나오고 있나 봅니다. 전체적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법률적인 어떤 조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당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당 내에서도 저거에 대한 의견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던 게 바로 저런 모습입니다. 당이 나서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끝내줘야 된다. 그냥 이제 어물쩡 저물쩡 있다가는 계속해가지고 그냥 보수 우파 세력 내에서의 분열로만 끝날 수가 있으니 당적인 차원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을 내려준다라고 한다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적인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바로 이 남영희 후보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남영희 후보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전국 최소 171표 차로 패배를 했었던 인천 동구 미추홀 그 지역에 대해서 재검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이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남영희 후보자 쪽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죠. 중앙당에서 재검표를 해보자라고 해서 우리는 좋다고 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전투표 재검표에 대해 가지고 당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먼저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남영희 후보자 쪽의 관계자가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앙당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중앙당에서 재검표를 제안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관련된 기사 제목도 어떻게 나왔었던 겁니까? 민주당 콤마라고 한 다음에 재검표 추진,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쪽도 지금 재검표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시도를 했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재검표를 하자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될 수가 있냐?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재검표를 당당히 포기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 나왔죠. 해당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후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불공정하게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그 후보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객관적으로 살펴보니 저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지난 20년간 100표 이상의 재검표가 뒤집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잠시는 뒤집을 수 있다라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후보의 삐뚤어진 눈 때문이었습니다. 제 눈과 머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리고 보니 저의 판단은 착오였습니다.
재검표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저 이유를 들어봤었을 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얘기가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 재검표를 추진할 때만 하더라도 마치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겼었죠. 중앙당에서 재검표를 해보자라고 해서 좋다라고 얘기했다. 분명히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재검표를 안 하겠대요. 그리고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당에 대한 얘기는 쏙 빠진 채 다 지금 뭐라는 겁니까? 자기의 판단 미스였다라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그랬다.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재검표를 하려고 했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 왜 갑자기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냐? 이유야 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쪽에서 재검표에 대한 요구가 지금 생기니까 혹시라도 더불당 쪽에서도 재검표를 추진했다가는 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재검표에 정당성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렇게 지금 재검표를 해도 좋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줄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렇게 입장을 바꾼 거 아닐까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남영희 후보자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검표를 포기하면서 승복은 하나 인정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어리둥절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승복은 하나 인정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거 뭐 말장난 같기도 하고 마셨으나 마시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유 아닙니까? 그렇죠? 승복은 하지만 인정 안 하겠다는 게 뭔 뜻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사안을 봤을 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미래통합당에서 그래서 재검표에 대한 요구를 하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1차적으로 증거보존 신청을 하는 거 이 과정에 대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게 없다. 이거는 당적인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맞다.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반응이 있는데 이준석 최고는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유튜버의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했는데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보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유튜버의 영혼을 위탁한 정치인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봅시다. 글쎄요, 저는 저런 식의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막 눈을 막 부릅뜨고 야 그럼 지켜보자 어떤 나쁜 결과 나왔을 때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식의 입장으로 이거를 바라볼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지금 보수 우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가 감히 그런 주장을 했었냐 이런 반응이 아니라 그럼 너는 그런 반응을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깨끗하게 승복하고 다음을 준비하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은 유튜버들보다 나은 판단들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할 목적보다 대한민국의 보수를 바로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정당의 지도부가 유튜버들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리더십이 구축됩니다. 유튜버와 결탁한 민경욱이라는 개인의 선택을 이제 지켜봅시다. 글쎄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최고가 보수우파 유튜버들로부터 막 공격을 당하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수우파 유튜버들이나 유튜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선을 긋거나 아니면 이제 뭐 감정적인 이런 대척점에 놓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보수우파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수 정당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유튜버 자체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벽하게 언론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오히려 언론과 그 다음에 보수우파 국민들 둘 사이의 중간점쯤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꿔서 얘기를 좀 해보면은 보수우파 유튜버들은 쉽게 얘기해서 우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내주는 그런 식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보수우파 유튜버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튜버들에 대해서 선을 긋겠다라는 것은 이 지금 보수우파 국민들에 대해서 선을 긋겠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의 입장은 조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김종인 비대위가 추임받으면 최고위원 이준석은 자연스럽게 임기가 끝나게 된다. 그런데 김종인 장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 이준석보다 더 단호할 겁니다. 그래서 안심합니다. 글쎄요, 이준석 최고는 유튜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사전투표 조작과 관련돼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는 측면을 빌어가지고 김종인 장관에 대해서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안 갖습니다.
오히려 지금 미래통합당이 제대로 살기 위해선 김종인 장관은 은퇴를 하셔야 된다.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먼저 은퇴가 돼야 되는 사람이 김종인 장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유튜버나 선거 조작 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김종인 장관에 대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계시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민경욱 의원이 이런 식의 어떤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셨다라고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결과가 일단 나오면은 대부분의 보수우파 국민들이 깨끗하게 그 결과를 인정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식의 모습을 충분히 보수우파 국민들은 보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